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 및 국민의례, 시장님 인사 말씀, 실시 설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참석자분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받는 시간 60분 중국에서 저걸 설계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응답 기간에는 프로그램 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으면 여기 아무나 하는데 만들면 되죠. 비자서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만회 초록길 조성 사업 시민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저 뒤에 서 계셔. 여기 앞자리 펴는 앞으로 앉으시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의 새벽을 여는 서민시장 최명현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기대 속에 대망의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가정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불구하시고 4만회 초록길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은 지난해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청풍호 자드락길 개설로 해서 또 내륙의 푸른바다 청풍호의 신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봉산 관광 모노레일을 개장함으로써 또 TV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이 반영되고 해서 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10개 도시 선정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고 기차 타고 가보고 싶은 도시 20개소 선정하는데도 또 선정이 됐습니다. 또 인간 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오래갈 미래를 위해서 자연과 전통을 지키는
국제적 공동체인 국제 슬로우시티 도시로 지정되는 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도시로서 많이 부각이 되고 또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는 제철에 또 새로운 하나의 명물이 되고 또 국제 슬로우시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3학년 초록길 조성 사업은 우리가 잘 선택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본 사업은 두 개의 구간으로 지금 나누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1구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바로 그 풍강초등학교 뒤에서 이 신월동으로 나가는 그 세명대학교 그 신호등 있는 데로 나가는 도로 위가 문광부 사업비를 얻어서 하는 거고 또 그 밑에서부터 채터까지는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처만 받는 게 아니고 기리하마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교부세도 좀 지원을 합니다. 또 도의사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도 또 지적을 지금 이미 받아다 놓고 있습니다. 또 이럴 중에 다시 우리 경남부에 한 10억 정도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를 많이 받아서 급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하면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본 사업은 의림지 솔방죽을 도심으로 해서 또 전국의 유일한 독특한 경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테마형 도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방죽 생태공원 옆으로다가 금년에 한 3,000평 정도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거기다 연꽃밭을 또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그 생태공원을 찾는 분들도 연꽃을 또 즐기고 또 가을에는 그 연을 캐서 팔아서 또 수입을 찾고 또 그 잔뿌리가 남는 게 내년에 또 다시 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이 3월의 초록길을 꼭 굳이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만들려고 하나 하는 말씀은 지금 지난 1월 3일 날 현장 설명을 했을 때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청풍의 문화재 단지부터 비봉산까지 1구간으로다가 지금 그린 케이블카를 우리가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는 문화재 단지에서 만남의 광장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1차 사업에도 아마 7개 업체가 왔는데 지금 관광 모노레일이 개장하고 자드락길이 개장해서 자드락길 작년 10월 10일 날 전국 자드락길 걷기 대회했을 때 3,500명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관광객이 청풍에서만 보고 노시다 가시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관광객을 시내로 유인하고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의림지를 웬만한 분들은 또 많이 와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경주 불국사 같은데 옛날에 많이 다녔지만 누가 경주 불국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봤으니까. 이제는 안 가보고 자연적으로 만든 데는 다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런 데는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인위적인 관광지를 또 만들어야 된다니. 담양 같은 데도 지금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고 그건 메카스카이 그가 메카스카이 뭐라 그래 지금 메카스카이인가 그 나무 잔뜩 심어놔가지고 거기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갑니까? 그거 옛날 가로수처럼 심었어. 저 청풍 저 청주 그 조천에서 들어오는 그 프라다스 나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청주 시민들 일부는 그 꽃가루 날린다고 비리하자 그러지만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비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명물이라. 이것도 해서 시내에서부터 만들어서 놓는데 세터에다가 세터 있는데 그 출발지 거기에 시민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공원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지금 10억을 요청해놓고 있어요. 9,100평이 됩니다. 9,100평 그거 시민광장이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관광버스로 오면은 그 시민광장에서 내려서 의림지까지 걸어 올라가고 또 차는 빈 차로 올라가고 또 관광버스로 의림지까지 왔던 분들은 내려서 구경을 하고 관광객은 걸어서 내려오시고 차는 빈 차로 와서 이쪽 시민광장에 와서 다시 타고 가시는데 거기에 일단 내리셔서 자유시간을 주다 보면 시내로다가 와서 쇼핑할 사람들은 쇼핑하고 시내 식당에 와서 또 밥 사잡수고 가실 분들은 사잡수고 가시게 되고 지금 관광객이 작년만 해도 아마 몰려와가지고 시내 청풍에서 식당을 다 조달을 못하는 거예요. 식당을. 그래서 금성까지도 왔는데 금성에서도 다 못해갖고 안에서 밥을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바깥에서 그 식사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도. 그렇게 많이 온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만들고 또 이참에 말씀드리지만은 박달재 가요사 기념관, 문화예술인 마을, 또 전통공예인 마을 이런 것을 만들고 시내는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로 해서 시민들도 활용하지만은 전국의 행사라든가 전국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일반인들 단체 같은 회의를 자꾸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지금 동명초등학교가 금년 3월에 이사를 갑니다만 학생 수가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시내가 거기가 죽어있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도시를 살리려고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이렇게 보면은 또 내 지역에가 또 급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이건 시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4개 권역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예요. 청풍호권 해갖고 금성서부터 저 한수까지 연결되는 그런 청풍호권, 또 의림지권을 해가지고 의림지서부터 저 송악하고 이 청전동 일부하고에 연결되는 거, 대군권 해서 봉양하고 배군하고 박달재권으로 해서 이제 묶고 나머지는 이제 시내권으로 묶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우리가 그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가 한 22,000평 정도 됩니다만은 이쪽에 이제 또 우리 오늘 참 농어촌공사의 우리 충북 본부장님을 비롯한 그 간부님들이 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이 구기지 같은 것도 농어촌공사 부지도 그러니까 한 27%가 됩니다. 공유지가 한 4%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함께 하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 설명회를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제철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도를 물론 제천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거기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고 이제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조감도를 보면은 이렇게 뚫린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조감도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시게 만들어라고 이제 그렇게 그렸지만은 나중에는 숲이 다 우거져 가지고 숲 밑으로 시내에서부터 나무 그늘 밑으로 의림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것이 다 테마형으로 가고 또 심지어는 황토끼를 해서 맨발로 걸어가는 데도 있고 어린아이들 물장구 치고 흙탕물 장난을 치는 미꾸라지 잡는 데도 만들어 놓고 이따 설명은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농경 문화와 관련된 왜 사만의 시대 초록길로 이름을 붙였느냐. 농경 문화가 사만시대부터 시작되면서 의림지가 사만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만시대부터 농경 문화가 시작된 것을 더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우리 후세들한테도
사만 시대부터 농경 문화가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이 의림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산 교육 현장으로서 교육 현장, 체험 현장, 또 이제 볼거리,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안에 대하여 용역수행사인 한국종합기술 이상원 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만의 초록길 조성사업 실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팀장 한국종합기술 이상원 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설명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체 이제 사만의 초록길이 조성이 완료가 되었을 때를 이제 가정해서 만든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처음 접하면서 어떤 담당으로서 과연 이 사만의 초록길이 들어서게 될 이 청전 들판과 의림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장소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그거를 고민하면서 그래서 의림지는 시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듯이 제천시의 어떤 자랑이고 또 사만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로서의 그런 위상이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는 자연 명승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죠. 그러면 그 초록길 의림지와 의림지의 아래쪽에 있는 청전들판은 어떻습니까? 청전들은 현재 의림지의 물을 공급받아서 현재도 농경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경지입니다. 또한 약 140년 전에 고종 때 지었다고 하는 솔방죽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림지와 이 청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의림지가 지금 현재에도 어떤 가치로서 조명받는 이유가 고대 수리시설로서의 어떤 농업 영농의 기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청전들판에 어떤 그 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리시설로서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만의 초록길이 조성이 될 이 청전들의 경우에도 그 의림지와 어떤 역사적인 의미나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의림지하고 접한 약 500m 구간의 1구간 사업지구에 대한 조성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농경 문화와 관련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의림지의 소나무길이라든지 또 실제 어떤 영농 농경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든지 또 어떤 사만 시대의 그 어떤 그 이미지 경관적인 밭을 조성한다거나 당시의 어떤 그 움직이라든지 이런 테마 쉼터 등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향후에 어떤 조성될 의림지의 수리공원이나 농경문화 관련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테마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대요, 개발 여건 분석, 구상, 부분별 계획,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오늘 사만의 초록길 조성 사업의 목적은 의림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담는 농경문화 체험의 장을 조성을 하는 것과 또 어떤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또 솔방죽과 청전들의 어떤 농촌 생태를 체험학습하는 장소 그리고 자연치유시 제천에 어떤 농경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조성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동모해가지고 그 사만의 역사가 숨쉬는 의림지와 제천 도심을 이어주는 관광, 여가, 교육이 복합된 의림지 명품 녹색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연장 한 2km, 의림지와 도심지를 잇는 2km 구간에 꼭 35m 보행자 전용 도로로 조성이 되며 하부 쪽에는 약 3만 제곱미터의 광장이 조성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여기는 보상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2009년 12월 31일 날 초록길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고 저희 실시 설계는 작년도 6월 20일 날 요금이 착수되어서 그간의 어떤 계획안을 결정을 하고 11월 중간 보고를 거쳐서 현재에는 공정별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오늘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발 여건 분석입니다. 제천은 중부권의 어떤 교통 요충지죠. 그래서 경기권이나 남부 쪽에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의림지와 또 칠성봉, 제천 시가지를 중심으로 솔방죽, 또 신대방죽 같은 역사문화 생태 자원이 교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좋은 자원과 연계를 해서 그 어떤 농경문화라든지 생태문화를 가진 테마길을 조성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주위의 그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농로를 이용해가지고 의림지를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그런 활동에 앞으로의 그 전체적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국적으로 정부 부처와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어떤 그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같은 이런 차별화된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그 복합적인 테마길을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알리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환경부의 생태탐방로와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 또 행정안전부의 녹색길 같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탐방로 사업과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벽골제가 있습니다. 벽골제 하면은 의림지와 같이 우리나라 3대 고대 수리시설 중에 하나죠. 그 벽골제의 경우에는 현재 제방과 수문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반면 의림지는 과거의 형태를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벽골제를 중심으로 농경문화박물관과 농경문화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서 매년 그 10월 달에 김제 지평선 축제라는 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작년도 기준으로 170만 명이 방문을 할 정도로 그 우리나라 그 문화관광 축제에서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매우 성공된 사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향후에 이제 저희 그 초록길이 조성이 될 경우에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개발 방향은 어떤 그 테마를 특성화하고 이 장소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자. 어떤 사만의 정서와 농경문화를 담는 주제를 설정을 했고 또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의 자원들, 농촌 생태와 농촌 경관을 최대한 장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또 어떤 고향의 정취가 있는 편안한 농촌길, 또 논과 습지, 생태수로 등을 주제로 해가지고 체험을 학습하는 생태길, 이러한 길로 만들자. 또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방안들을 도입을 해서 참여형의 어떤 그 시민이 참여하는 초록길로 그렇게 조성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개발 컨셉으로는 고대 문화유적 한가운데 숨쉬는 농경문화, 농경생태의 야외 체험 초록길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떤 농촌길, 이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2km 구간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테마 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방향에서 내려오는 이 구간은 농경문화 체험지구, 또 솔방죽 생태공원에서부터 도심지 광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농촌 생태 체험학습지구, 크게 두 개의 어떤 테마 존으로 구분을 하고 각 존별로 각각의 어떤 테마를 가진 길들을 구분을 해서 조성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m 폭의 어떤 구성은 지금 이 표준 횡단면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m는 기존의 농경지의 어떤 끝선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그 현재 농로 사만의 초록길이 조성이 완료가 된 후에 어떤 농경 문화와 관련된 축제라든지 행사, 또 어떤 시민 걷기 대회, 뭐 이런 그 다양한 관련된 행사들을 유치할 때 이 큰 마당의 광장에서 그런 행사의 장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넓은 광장을 일단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런 시민 참여의 숲, 그리고 칠성봉을 상징하는 어떤 7개의 기둥을 이 시민 참여의 숲 주변에 이제 이 기둥을 설치해서 원하는 시민들에게 봉오를 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소망과 희망을 담은 그림이나 글씨들을 타일로 제작을 해가지고 7개의 그 소원의 기둥에 붙여놓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부흥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 농로는 좌안에 있는 기존의 농로는 현재의 농로 선형과 선형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확장되는 부분은 우측 부분의 농업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우안에도 농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농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2.5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m인 경우에는 차량의 교행이나 또 이용하는데 좀 약간의 비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할 경우에는 3.5m로 1m로 확장을 하고 양쪽으로 기럽게 여유폭을 둬서 약 한 4.5m 공간으로 확장을 해서 그 영농 활동에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농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수로 부분은 기존의 농수로는 1.2km 구간의 기존 농수로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구간은 확장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설 농수로를 800m 구간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수로의 재원은 기존의 그 농수로 재원 약 70cm에 70cm 정도의 농수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는 현재에는 상부에는 농업용 수로에서 구멍을 관을 매설을 해놓고 이런 이렇게 부직포라든지 이런 돌 등으로 막아가지고 실제로 물을 막아서 이제 하류 농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실이 된다거나 유지 관리에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하면서 상부의 수로 부분에 이런 급수 개폐기형의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차단막으로 이제 유지 관리에 용이하게 그렇게 설치를 할 것이고, 약 150관 정도를 논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부순환로 구간을 이동하는 보행육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농경생활에 많이 활용이 됐던 새끼줄을 엮어놓은 형태를 좀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런 공간에 이제 24절기의 어떤 그런 전시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조형적인 어떤 모습을 갖춰서 주변의 경관과 좀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폭은 약 한 4.5m 정도로 충분히 확보를 하였습니다. 보행자나 또 자전거의 이동이 있을 때 야간에 이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명 기준상으로는 서로 간의 어떤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는 조도가 약 3룩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지장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2룩스 이하인 경우에는 농작물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명 계획은 기존의 농로하고 접한 약 양안으로 한 7m에서 9m 정도 구간에는 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내부 테마 공간 20m 안에서 이런 3룩스 정도의 바닥을 비추는 산책로에서 안전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설치를 해가지고 농작물에 영향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식재 부분은
아무래도 주변이 농지이기 때문에 그늘이라든지 낙엽에 의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쪽 그 농지 끝에서 10m 구간은 식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영농 활동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내부 부분에 이제 그 교목이라든지 과목들을 식재할 예정이고, 전체 구간에서 이제 그 아까 꽃길은 어떤 왕벚나무, 또 생태하고 관련된 버드나무, 또 소나무, 또 제천의 어떤 약용식물들, 또 이팝나무 가로수길, 또 의림지와 연결된 의림지 소나무길, 이런 어떤 그 테마를 가진 테마길들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본 3안의 초록길 조성 사업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그 좁은 농로를 이용해 가지고 좀 약간은 위험하게 불편하게 산책 및 운동을 하셨다면, 조성이 된다면 녹음과 꽃이 어우러진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길로 운동과 산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떤 농민 여러분께서는 좀 약간의 그 영농 활동 시기에 굉장히 좀 그런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지금은 이제 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영농 활동에 불편함이 없으시고, 또 중간중간에 또 쉬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천시의 어떤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현재 그 농경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진 의림지에서 그 어떤 농경문화 관련한 그런 축제라든지 인프라가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초록길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문화 생태 체험으로 특화된 초록길을 통해서 관광 수요를 증가시키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그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마치고 오늘 시민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는 이제 2월 달부터 그 설계 자문이라든지 또 실시계획인가 또 문화재현상 변경 같은 관련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오늘 시민 이제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기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